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하지만 이 지도는 살짝 한 4개월 전 지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그 지도가 있는데 요 그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지금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거든요. 그래서 맨 위가 루한스크 주입니다. 네. 그리고 도네츠크 주가 있고 그다음에 자포로지아 주가 있고 헤르손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 반도가 있는데 여기 그 루한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를 뭉뚱그려서 보통 돈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살짝 그 색깔이 다른 이 지역이 2022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내전에서 분리독립주의자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탄압을 물리치고 딴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친러시아계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7, 8년 동안 지속이 돼 왔죠.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 상황을 뭐 쉽게 말하면 내버려둘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흰색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아직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검은색 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행정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루안스크 주는 거의 100%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도네츠크 주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서쪽으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80%를 차지하고 20%가 서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노리는 바가 뭐냐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도네츠크 주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달라는 겁니다. 점령도 안 했는데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영토 교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위쪽에 아주 약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그 위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내려와서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한테.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면적면에서는 네. 이게 상대가 안 되게 차이가 있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일단 뭐 그 영토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비율이 그야말로 영어로 치면 언페어한 거예요. 하지만 뭐 전황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면은 푸틴 대통령에게 아마 트럼프가 제안을 했을 텐데 이 자포로지아라든지 헤르손 지역을 일부는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에 또 일부는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남쪽 지대를 약간 내주고 이 북쪽 지역을 특히 이제 도네츠크 주를 확실히 차지하자. 이게 전 푸틴이 바라는 바고 거의 예상컨대는 또 추측컨대는 트럼프도 거의 동조를 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영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또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어떡하냐. 예,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 내주고 나서 나토를 가입시킨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예. 나토 가입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안보 이런 예.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그 나토 중심으로 한 서방국 쪽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로 영토를 내주지 않겠다. 이것은 뭐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 일종의 블러핑 같아요. 그렇죠. 센 척 해야죠. 네. 그렇죠. 누가 어떤 바보가 협상장에 나가면서 내가 그 현실을 용인할 어떤 태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그 위세를 부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이권을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내심으로는 점령된 영토를 돌려받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주는 순간 정치적으로 큰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동쪽의 영토는 뺏겼더라도 앞으로 확실하게 러시아의 재침공으로부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보장받았다고 하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은 젤렌스키라든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서방 국가가 강력히 요구하고 트럼프도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토의 그 규정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토란 것이 나토 회원국과 하나의 회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회원국이 같이 싸워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게도 그런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줘서 나중에 러시아가 재침공을 해올 때 나토와 같이 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서 결국은 협상에서 조금 더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유도하는 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큰 그림은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 실행할 때 자잘한 디테일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큰 그림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또 나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협상 주체들이 만나서 실제로 아주 정교한 조항이라든지 문구를 써낼 때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 일단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은 어제 날짜로 131만 9천 명, 내일 되면 132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미세하게 끝에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한 10% 정도 최근에 증가했어요. 물론 썸머 오펜시브로 해서 여름 공세를 좀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선의 그 도네츠크에서 상당히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인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징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70세가 안 됐거든요. 제가는 60세 이상, 그 전까지 60세까지 군대 끌고 가다가 60세 이상 됐어요. 벌써 1년 전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20세짜리하고 47세하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지만 2차 대전 때 독일의 인원 누계를 보시면 갑자기 끝에 가면 확 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 누계도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빨간 표시에는 요만큼 지금 대략 간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재보니까 한 11월 달 되면 여기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되면은 병력이 없어서 항복하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했어요. 뭐 대단한 과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서 뭐 계속 수혜를 하면 2026년, 27년도 전쟁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손실이 일어나면 불가능하다고. 이 손실보다 훨씬 많다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할 수 없는 상태, 억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러우전 중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뚫리고 있는데 특히 도네츠크가 지금 그 관심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뚫리고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포크롭스크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를 요게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습니다. 포크롭스크가 파란색이고 콘스탄티노프카가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크라마토스크가 초록색, 그 다음에 슬로비안스크인데 이게 지금 포크롭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사이에 러시아군이 쭉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포위망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더 급한 게 남쪽에 있는 포크롭스크가 이제 거의 해가지고 지금 도망갈 길이 파란 화살표 있는 E50이라는 고속도로 여기에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철수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철수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철수하려는 그쪽으로 화력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피해가 정말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병력을 여단을 한 개를 더 배치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배치가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위한 러시아군은 한 10만 명쯤 되나 봐요. 그리고 이 10,000명도 어디서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콘스탄티노프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 조금 넓은 데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요 도시가 한 길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삼각점이라 그러는데
여기 하나가 돌파되면 쭈루루루 연달아 돌파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시베르스크하고 좀 붙거든요. 여기가 다 포위 직전이 됩니다. 그래서 포크롭스가 무너지고 나면 급하게 이제 그다음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포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의외로 몇 주 안에 쫙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진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돈바스 정도는 이렇게 하고 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슬로비안스 건은 알다시피 빨간 원인데 여기는 돈바스 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에 최초의 포격을 함으로써 돈바스 내전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탈환하는 게 약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기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탈환했을까 이제 한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탈환하면 그만두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떠도는 요구 조건도 돈바스만 반항하면은 나머지는 여기서 전선을 해서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포크롭스 거를 옆에 조금 상세 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군이 굉장히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콘스탄티노프카 그리고 그 북쪽에 쿠피안스크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전선 모양이 되게 꼬불꼬불하죠. 어떻게 하는가 평평한 전선이 있으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침투가 성공하면 이제 전과 확대를 해가 확장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핀스라 그래요. 집게 작전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 삼면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마솥이라 그래요. 네. 사면을 싸지는 않아요. 사면을 싸면은 안에 사람이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제약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군한테 피해가 되니까 갈 길을 열어주고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물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되게 많으면은 지금 포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선이 이렇게 밋밋한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군데군데 계속 이렇게 요 가마솥 부분적으로 가마솥이 되게 많죠. 이거는 곧 여기가 함락되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이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선을 그렇게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미 지역은 쿠르스크를 침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 요 부분도 도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고 오른쪽에 카르키프 지역에서도 카르키프 지역은 여기 파라노니 카르키프라는 도시입니다. 카르키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밑에 이제 그 밑에 카르키프도 볼찬스크도 오랫동안 방선 홀드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한 20km 정도, 15km, 20km 정도 되면 화력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드론이나 야포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도시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루안스크 전선인데 동그라미의 크기가 큰 데가 전쟁이 좀 전투가 활발한 지역이고 그렇지 않는 데는 조금 이제 좀 그 정적인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 지금까지 있는 거 달리 드네프로주를 최근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드네프로주를 돌파해가지고 좀 새로운 주로 이제 들어간 상태도 있고요. 루안스크 도네츠크 전반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만큼 이제 전쟁이 좀 크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삼각 도시를 끌고 나면 여기 시베르스크를 만나는데 그걸 제가 하나 그렸고 그 외에 자포로지아 헤르손은 그냥 거의 그 소강 상태입니다. 처음에 조금 많이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가 그게 이제 조공이라 해가지고 주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선을 좀 땡긴 그런 정도지 크게 그렇지는 않고 여기 헤르손은 이제 이 강을 두고 조금 교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도네츠 남부는 아까처럼 이제 포크롭스크를 막다 보니까 남쪽으로 풍선 효과로 이제 러시아가 좀 많이 밀고 나간 게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요거는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요. 이게 휴전이 빨리 되면 좋겠다. 지금 협력당이 직전이다. 이런 편지가 나올 정도로 내부의 붕괴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2주일 전이군요. 7월 33일인데 요것도 조금 시간 지난 건데 러시아에 들어온 미사일
미사일 공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때린 게 아니고 이제 후방에 있는 전력이 될 만한 것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에서 장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를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때린 지도가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이런 모습으로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급기지나 직결지나 훈련 장소나 비행장이나 무기 생산 공장이나 그리고 모병센터나 이런 데를 때리기 때문에 전투력을 생성해 가지고 전방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방에 있는 걸 때린 게 후방에 때리고 있으니까 급한 거 없다는 거죠. 나중에 올 거를 미리 때려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피로감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그래프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는 24%입니다. 초전에는 70%를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협상하자, 종전을 하자, 땅을 내주고라도 하자는 게 지금 69%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에 지친 상태고 지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거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시죠. 그래서 지금은 의미 없는 전투만 하고 있고, 이 전투하는 것보다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서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받아낼 수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영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이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이걸 계기로 군수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네.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만 희생되는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사항은 지금 확정은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떠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카드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먼저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했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푸틴이 뭐 트럼프한테 했다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돈바스 영토는 다 물러나라. 우크라이나가 다 물러나고 나머지 전선은 그 자리에서 멈추겠다. 그러면 자포로지아하고 헤르손에도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헌법에 적시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수복해야 될, 자기들 입장에 수복해야 될 영토들이 있는데 그건 포기하고 돈바스만 주면은 끝내겠다. 그런 게 약간 기사로 보도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보도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 안 된 거고. 카드라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러시아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카드라로.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걸 전혀 발표 안 했거든. 그게 중요하면 그때 발표했겠죠.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걸 제가 표시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조금 더 붉은 진한 데가 있죠. 여기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예요. 그러니까 요 영토가 도네츠크 전체의 한 30% 정도 된다. 그 정도고. 근데 여기가 상당히 격전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시도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이 정도 같으면 러시아가 조금 전쟁하면서 희생을 덜 치르고도 영토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럴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그냥 우크라이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지면 다 뚫린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도시가 여기 한 줄로 쭉 여기는 선이 이제 도로망이 진해가지고 잘 보이죠. 쭉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중요한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보급도 이제 곧 끊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러시아가 제안했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